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정은의 여동생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벌벌 떠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 정말 가관이다 못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여정이 대북전단 이른바 삐라 살포를 문제 삼아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대자 당장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통일부는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죠. 지금은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올랐는데 어쨌든 2018년 2월인가 그 평창 올림픽에 와서는 스마일 김여정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악녀로 변신한 것 같아요. 뭐 대남 관계 욕해야 되는 것은 아주 전담을 한 것 같은데 뭐 결국은 김정은 대리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를 지금 보좌하고 근데 또 보좌뿐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가 뭐냐. 인정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약간 무슨 어디 자신이 없어졌는지 문제가 뭐 좀 생겼는지 그래서 김여정이를 바로 옆에 붙여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여정이가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 있는데 북한 그 체제의 핵심 인물들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같이 말을 그렇게 못했게, 예? 내가 차라리 우리하고 같은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말을 쓰는데 어떻게 그러고 보니까 뭐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부추긴 놈이 더 믿더라.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누구한테 했겠어요? 청와대에 계신 분한테 했겠지 무슨. 아니 이러는데 그거 기분 나쁜지도 몰라. 예? 기분 나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심기경호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내냐면 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청와대가 이 무슨 북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지 거기서 한마디 탁 나오니까 뭐라는 그 전단 말이야 그거 패무익하다고. 그러니까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쪽에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에요. 아닌데 왜 거기에서 뭘 한마디만 이렇게 책가닥 반응하면서 국민들이 뭐 어떻게 하자는 거 전혀 모르쇠로 일관합니까? 마이동풍이죠. 예? 조국이 뭐 어떻게 하세요 이래도 절대로 안 듣고 말이지. 윤명이도 단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새 심줄 같은 그런 그걸 고집을 보이면서 아니 김여정이 말인데 어떻게 책가닥 반응을 해?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입이 거칠어진 게 지난 3월 3일에도 대남도 성명을 하나 냈어요. 그때는 아마 중앙통신인가 나왔고 이번에는 인민일보에 실린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미사일 북한이 발사하니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뭐 중단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응하고 바보스럽다. 그래도 조금 순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청와대가 입을 딱 다물었는데 이번에는 대북 전단 살포 아마 우리 이진공 교수님도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 박상학이라고. 네. 전에 뭐 우리 방송할 때 그때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자유북한 뭐 운동연합인가요? 거기 대표를 맡았는데 아마 5월 31일인가 50만 장의 대북 그 전단을 풍선에 띄워가지고 날렸어요. 그것이 딱 나오니까 이렇게 지금 치고 나오는 건데 말을 해도 좀 어지간해야지. 망나니, 똥개, 인간, 추물, 쓰레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나이 젊은 그것도 여성이 어디 입이 그렇게 험해요? 걸어. 아이고 정말 이게 북한 이 집권 세력 그 북한 김정은 체제의 뭐라니까 수준을 보여주는 게 속성을 보여주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삐라를 못 본 척 하는 놈이 더 밉다. 그것도 나야 나. 그러니까 딱 나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저라든가 뭐 이렇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내가 보기 싫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이 광대 노름하는 저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시를 했어요. 전단 금지법.
그러니까 통일부가 4시간 만에 그렇게 또 신속하게 대응한 것도 또 처음 봤네. 우리나라 뭐 이런저런 뭐 대북 그런 관련 단체들은 물론이고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세월아 내월아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서 딱 김여정이가 그 전단비라 못 날리게 법 만들어 하니까 그냥 즉가닥 나왔네요. 4시간 만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여정이하고 그 정도 되면 거의 동급이라고 보는 것 같지. 김연철 장관이 볼 때는. 그렇겠죠. 어? 예. 대통령 말씀이나 같다고 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즉가닥 반응을 하고 정세현 전 또 통일부 장관은 그 말이야 그 최고 존엄을 그렇게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겠어? 이러면서 또 이제 풍선 날리는 데 대해서 말이지. 그렇게 흔히 하는 말로 일침을 가하고 이랬던데 이 사람들 현 정권의 대북 라인들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이 사람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데 도무지 짐작이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또 국방부까지도 또 맞장구를 쳤어요. 그 대북 전단 날리는 것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그럼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방산포 쏘아대는 것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런 것이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켰다는 거. 아니 그러면 그렇게 위반이면은 미리부터 좀 얘기를 하지. 아니 군사 합의에 민간 활동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그럼 모든 국민은 그런 군사 합의 거기도 다 기속되는 거네. 예? 뭐 이 정권은 어쨌든 북한 김정은한테 욕도 못 하겠네 이제. 했다는 큰일 나죠. 유튜브 뭐 이게 저기 허가를 뭐 취소하는 애 어쩌니 그건 허가를 안 받으니까 취소당할 건 없는데 네. 예? 요새 보니까 뭐 종합 편성 TV 종편들은 뭐 아주 저번에 혼이 났다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 권력만 쥐면 뭐든지 나 종편 이런 데는 딱 허가권을 쥐고 있잖아요. 방송들.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죠. 그래서 취소해버리면은 문 닫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요새 저희 나오는 패널들도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은 뭐 참 티겨워서 못 가겠다 뭐 그래서 하잖아요. 그게요. 이것저것 자꾸 주문이 많으니까요. 교활한 게 정권 측이 교활한 게 뭐냐면 안 없어요. 왜냐면 만약 TV 뭐 조선이나 TV 뭐 채널 A나 뭐나 지금 그렇게 기합을 주고 있는데 없앴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공격이 자기들한테 오니까 절대 없애진 않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없애. 까불면 겁만 주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이거든. 그래갖고 요즘은 시사 프로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비판적인 패널들은 못 나오게 하고. 요즘 말이야 청와대 기류가 안 좋아. 뭐 한마디 딱 하면 또 꼼짝 못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기 회사 입장도 좀 고려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소지다. 뭐 그 정도라도 괜찮은데 어느 날 그냥 소식이 없어요. 어느 날 맨날 나가다가도 어느 날 보면 없어요. 방송국에서 절대 청와대는 안 팝니다. 청와대에서 어쩌다 보면은 나중에 딱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가 와서 우리 패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절대 못하죠. 아주 우회적으로 회사 입장이 어렵습니다. 좀 감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라도 그 솔직한 거예요. 아니 이야기도 안 해버리지. 안 해버리고 어느 날 그냥 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그때 문제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 우리 정권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북한하고 도대체 여기에서 얻을 게 뭐가 있는지, 뭘 얻겠다고 이러는지, 난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뭐냐면, 이렇게 청와대가 이렇게 벌벌 떨고, 이 통일부가 이렇게 벌벌 떨 때는 그렇게 해야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좀 말해주면 내가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다른 업적은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요새 코로나 뭐 이거 방역했다고 그거 하나 내세웠는데 경제가 뭐고 모든 부분이 내세울 게 없는데 자기들이 이제 축에 들고 있는 게 남북 관계를 호전시켰다. 또 어떤 통일의 초석을 놓았다. 그 이제 징표가 개성 공업지구라든가 남북 공동 뭐 연락사무소 개설한 것들 또 9.19 군사합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여정이가 다 그 알키르에서건을 아니까 그 쓸데없는 말썽이나 피우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폐쇄하든가 9.19 군사합의 그것도 파괴해버리겠다 이렇게 딱 있으나 마나한 거 엄포를 치니까 뜨거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가 자기가 말 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개성공단 안에 있는 그 연락사무소 사실상 전혀 가동이 안 됐잖아요.
예, 왜냐면 그쪽에서 가버리가 안 오는데 뭐 무슨 가동이 돼. 예. 그 있으나 마나. 그 다 우리 돈으로 지어준 거 아닙니까? 예, 919 뭐 특별히 거기서 무슨 뭐 나올 게 뭐 있습니까? 우리만 그냥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있는 거지. 아, 김정은이는 2018년인가 그 창린도에 와갖고 해안포 사격 직접 그럼요. 지시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게 9.19 군사합의 아닙니까? 우리 서해오도 바로 옆에 있는 데서. 이래가지고 우리 저 GP를 향해서 정조준해가지고 총 쏴놓고는 그것도 고사총을 쏴놓고는 뭐 우리가 먼저 변명해 주다. 그거 아니야. 안개 끼고 뭐 지금 그게 오발이야. 우리가 나서서 그걸 덮게 그냥 급급해요. 그래놓고 그게 뭐 군사 합의 그게 무슨 공적이 됩니까? 공로가 됩니까? 아니 연락 사무소에 있고 군사 합의가 있었다 해서 과거보다 이 안보 상황이 개선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계속 미사일을 뭐 이제 뭐 그건 전에는 굿모닝 할 정도로 쏘아대더니 요새는 조금 뜸한데 미국이 모른 체 해버리니까 그걸 쏘아대야 미국이 또 좀 멋지고 저쩌고 하면서 대화도 하자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다 신경 쓸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좀 안 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방사포 계속 그것도 무슨 대형 방사포를 쏘아대지 않습니까? 초대형 방사포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해요. 초대형 방사포 거기는 저 핵탄두를 얹을 수 있다네. 그럼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데 뭐냐면 정말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도 북한보다 더 쏴. 누가 그랬지 그때? 누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도 북한보다 더 쏜다고 그딴 소리는 하고 말이지. 네? 우리가 더 쏘거나 말거나 그걸 왜 이야기해? 그 사람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적인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서로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대에서는 상대방이 우리한테 위협을 안 가하도록 하는 그것을 막아야지. 왜 우리가 뭘 훈련하고 우리가 뭐 하는 걸 왜 거기 비교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또 지금 그런 신형 미사일이나 방사포 쏘아대는 것보다는 삐라 예. 보내는 게 우리 안보에 더 위협이 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데 그 삐라 박상학 한국 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보낸 거 보니까 50만 장 보냈다는데 김정은이는 위선자다. 아니 북한 국민들 다 굶어 죽게 하면서 이렇게 핵무기 계속 개발한 거 그걸 이제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아니 대용호 지성호 북한에서 온 사람들 국회의원 돼버렸어 하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한은 지금 이렇게 경제가 대국이고 뭐 이렇게 잘 산다. G20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좀 알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당연히. 예. 근데 이걸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북한한테 꾸중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입을 딱 막아버리겠습니다. 이거 표현의 자유 위반 아닙니까? 과거 정부에도 이걸 법으로 좀 어떻게 제한을 하려고는 했어요. 뭐 자꾸 그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 위반이고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가서 막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못 날리게 하고. 근데 이번에는 법 바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냐하면 법을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뭐 있어? 177석이나 되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 때문에 뭐든지 이제 법을 만들어가. 전에는 법 피해가면서 요령껏 하더니 이제는 그거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아예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버리겠다 이건데 아니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말이지 뭐 위험하다. 아니 그 위험을 주는 놈 그놈하고 상대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우리 M1 우리 저기 뭐 박상학 씨나 이런 사람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럼 만약에 북한에서 그것 때문에 위협을 가해가지고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위험에 처한다. 이러면 북한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하는 걸 정말로 웃기는 게 북한이 무슨 말하면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쪽에다 대고 하지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 김여정의 욕설도 아주 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한쪽에서는 이게 대북 전문가들은 이거 대한민국 또 군기잡기 하는 거고 대남 조련술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부 일각에서는 이 삐라 이 부분을 핑계로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적극적인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면 화답을 하면은 그걸 핑계로 해서 대화를 한국 대화를 특유한 명분용 아니냐. 계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괜찮다.
대화만 하면 되지 않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좀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계기를 만들도 하필 그런 식으로 만듭니까? 그런 그러죠.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가 됐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저 굽신거리고 들어가야 돼. 굽실거리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도 뭐 계속 북한 아니 눈치 보게 하니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많은 계기가 있어도 그거 못 살리잖아요. 평창 올림픽 그 소동을 벌이고 뭐 예. 혈안 벅적지근하게 했는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욕하고 무슨 삶은 소대가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게 대화의 계기다. 참 우리 국민을 말이죠. 이게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대화가 이루어진다더라 그런 대화는 굉장히 뭐랄까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대화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남북 대화 지금 이루어진다고 한들 북한한테 퍼주기 하겠다는 거 외에 뭐 다른 게 뭐 할 게 없잖아요. 북한 지금 어렵잖아요. 예. 코로나 사태에다가 식량난에다가 지금 아주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뭐 대화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해서 북핵을 뭐 없앤다든지 미사일을 뭘 어쩐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미사일이라든가 뭐 핵은 지금 최고도로 고도화시키고 있고 핵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까지도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뭘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미국도 달라들어서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요. 그 양보도 못 받아낸다고. 그다음에 우리가 줘봐야 그걸 아주 이렇게 배 내밀고 봤거든. 네. 예? 배 내밀고 봤는데 우리가 줘봐야 고맙다 소리 절대 안 하죠. 이러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기다 저렇게 집착을 하냐. 뭐 여러 가지 만약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준다면 거기 아버지 고향이잖아. 아버지 엄마의 고향.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고향을 도울 수 있다. 그거 좀 과시하려고 그러나? 그럼 정주영 회장도 그러니까 그때 소 1000마리 갖고 가가지고 트럭까지 갖다 주고 했잖아요. 그래도 남북 관광 그런 거 따오고 그렇잖아요. 금강산 관광을. 근데 인간적으로 그걸 이해한다 칩시다. 그럴 때는 자기가 정말로 그러고 이제 금이 환영한다든지 뭐 이래서 정신적으로라도 금이 환영하고 싶다 이러면 자기 재산 가져가는 저기 뭐 어디 양산에 어디 뭐 새로 저기 14억 얼마인가 들여가지고 지금 뭐 앞으로 갈 자리 집터 뭐 샀다면서요. 거기 뭐 아방궁을 짓나요? 아니 지금도 뭐 800평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 양산에 있는 자택이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개울물까지 흐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계곡이 이렇게 집 마당. 거기서 살면 되지. 과거 YS, DJ 다 원래 살던 집에서 다 사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MB도 마찬가지고 내곡동에다 지으려다 문제 생기니까 그냥 자기 살던 집에서 그냥 살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800평인가 뭐 900평짜리 그 지금 자기 살던 집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1400평인가 뭐 얼마짜리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내 옛날 고향을 아버지 엄마한테 내가 저기 효도한다고 효도한다는 뜻에서 뭐 그렇게 도와주고 싶다. 그 만약 그렇다면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우선 14억 그것을 가지고 양산에 털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우선 갖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성이 드러나는 거지. 거기다 보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 받는 그 재난기금에다 내놔야죠. 지난번에 무슨 얼마예요? 60만 원인가 내놨다고 우리 전액을 우리 부부가 받은 전액입니다. 이내는 60만 원 내놓고 전액이에요? 14억인가 얼마짜리 집 사면서 터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터만. 예, 앞으로 그 공사를 해야지. 공사를 이제 또 뭐 예산으로 하겠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안 그러고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행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냥 국가 대 국가의 그 외교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딱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것도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무조건 돕겠다고 정부 예산 허르라는 거 아니야.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남북 대화, 교류 협력도 좋지만 제발 국민 자존심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촉구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